비트코인이 엄청난 하락을 나온 가운데 반등을 좀 했지만 알트코인도 돌려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끝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제 여기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도저히 몰랐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과 이제 코인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50대 50이라든지 아니면 뭐 60대 40이라든지 이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기서 이제 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오니까 이 알트들이 지금 그 엄청난 하락의 온 걸 다시 돌려주는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얘가 비트가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지금 생각보다 이 저항을 못 뚫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저항을 뚫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텔레그램 브리핑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세가 좋지만 수렴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 차트적으로 좋지 않다. 이때 가격이 42,750인데 지금 비슷한 가격이죠. 근데 이제 일봉이 현재 자리에서 어정쩡하게 마감이 되고 며칠 동안 계단식 음봉을 띄웠을 때 7일 25일 52도 평균선이 밀집되면서 38,000 부근까지의 큰 하락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3,150을 완전히 안착했을 때 보는 게 좋다고 했는데, 얘가 안착하는 척하면서 다시 떨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구간도 이 구간이지만 여기 위까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위까지 올라가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제대로 안착을 못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이 빔이 하락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이 하락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제가 영상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구간이 첫 번째 매물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물대가 아마 여기의 구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한 34,000에서 36,000 구간이 첫 번째 매물대가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30,000달러에서 한 25,000대의 구간이 두 번째 매물대가 될 거니까, 크게는 우리가 이런 쪽을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이걸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길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비중을 늘려놨으면 얘가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질 때 되면 이 다이버전스 같은 게 막 뜰 거예요. 보면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도 이 부분이라던가 39,000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가면은 다이버전스 같은 게 떠요. 상승 다이버전스. 이때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죠. 이때가 가면 이제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또 뜰 건데, 이제 그럴 때 조금씩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잡코인들 위주로 이렇게 나올 텐데, 1인치 FX 잡코인 아니에요. 얘들은 뭐 괜찮은 코인들인데, 어쨌든 이런 애들 중심으로 반응이 올 거고, 가격 반응이 보면 대부분 윗꼬리가 나온다는 걸 봤을 때는 이걸 급하게 올려서 물량을 던져서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강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런 식으로 알트들이 점점 죽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어제 그래도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거래소가 멈춰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대응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그거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현금 비중을 만약에 요번에 못 만들었다고 해서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상승장이 다시 오면 그때는 미리 좀 팔아야 된다라고, 분할 매도의 중요성, 그리고 현금 비중의 중요성, 그 다음에 분할 매수의 중요성, 이거를 이번에 잘 알아가셨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실수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면 되는 거지,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이걸 떨어질 때는 제가 어떤 말씀 드릴 거라 그랬죠? 장투 코인 이제 할 때 됐다고 영상 올릴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때는 여러분들한테 장투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고, 장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물론 그 이후에 많이 올랐지만 이게 추세 변곡의 시작이라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투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얘가 이제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1구간, 2구간 이렇게 올 때는, 그때는 장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장투에 관한 영상들을 또 올릴 건데 구체적인 타점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멤버십 위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코인들의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에 또 담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아마 하락장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조정장일 거예요. 아마 내려가게 된다면. 근데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많이 말씀드렸죠. 이 상승장 중간에도 이런 식의 하락이 오는데 얘네가 그냥 뭐 퍼센트를 따져보면 30%에서 50%까지도 와요. 마이너스가.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이 나온다는 건 실질적으로 알트코인은 이것과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많이 오른 알트코인들 있죠. 얘네들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뭐 간단하게 뭘 보지? 뭐 RNDR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걸 싹 다 지우면 얘를 이제 보통 보면은 이런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이격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정이라는 게 오면은 얘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격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이격이 다 어디에 있느냐? 2달러 초반대에 있거든요. 지금 4.3달러인데. 그러니까 이만큼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뭐 설마 빠지겠어? 그냥 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 다르냐면 이 부근이 오게 되면은 얼씨구나 하고 다 살 겁니다. 높은 비중을 담아서. 근데 제가 분할 매수의 방법 중에 2, 3호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피라미드예요. 왜 피라미드냐? 뒤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단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져요. 그쵸?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합니다. 1대 1대 1을 하든가 아니면 뭐 5대 3대 2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평단이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평단이 여기서 형성이 됐을 때 여길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멘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려면 아무래도 이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금 비중 늘려놓은 걸로 여러분들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ETF를 거절한다라는 그런 리포트로 채굴 세력들이 쫙 빼놨잖아요, 가격을.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뉴스들이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AP로 참여를 검토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SEC가 다시 기업들과 만나고 있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ETF가 승인이 되면 많이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오른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가격이 이런 구간들일 거거든요. 48,000에서 5만 이럴 때일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연기나 거절이라도 나오면 그러면 진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좀 느낀 게 이게 강세가 이렇게 있는 만큼 사람들이 일정 시점이 지나니까 캔들이 쭉 밀려요. 제가 이거 부처빌 때 보고 FTX 때 보고 또 본 것 같은데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매물대라고 보고 있는 자리들이 이런 곳이잖아요. 이런 곳 뭐 여기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밀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였냐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이런 것처럼 우리 이제 이때죠. 실버게이트 뱅크 SVB 상태에서 요때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빠졌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온다면 이 이동평균선들을 다 뭔가 잡아먹고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좀 우리는 지금 당장은 공격적인 관점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알트들도 자발트나 아니면 단타 위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기간 동안에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아마 제가 선물에서 한동안 계속 눌림목만 쳤는데 이제는 아마 오름숏을 위주로 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영상들 많이 올라갈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장이 지루하거나 그런다 해서 제가 뭐 영상을 안 올리거나 뭐 방송을 안 한다거나 뭐 브리핑을 안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2023년 초반에는 그리고 중반에는 너무 똑같은 말을 해서 재미가 없었는데 이때는 똑같은 말을 해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왜? 이것만 끝나면 어디서 하락이 끝날진 모르겠지만, 조정이라고 할게요. 조정이 어디서 끝날진 모르겠지만 그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날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맞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고점이 상승장의 끝은 2024보다는 2025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면 세금을 우리가 20%를 낼 거잖아요. 그럼 이걸 내도 더 많이 벌면 돼. 그렇죠? 제가 천천히 가면 멀리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뭐 조정이 온 다음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얘가 훨씬 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 분명히 ETF가 될 거고요. 그때 되면 또 사람들이 이거 ETF 돼봤자 뭐 하겠지 하겠죠. 근데 엄청나게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또 CME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프리미엄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 프리미엄도 많이 좁혀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알트들도 보면은 주요 추세들을 지금 깨려고 막 하고 있어요. 좋은 뭐 코인들 보면 이뮤터블도 지금 이동평균선 밑으로 빠지려고 하고 있고, 그럼 이런 자리들이 막 밑에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인링크도 마찬가지로 이게 역별로 꺾였고, 그 다음에 에이다도 지금 밑으로 열려있는 상태죠. 그럼 이게 계속 계단식으로 얘가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장대 음봉 같은 거 한번 빵 비트코인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락을 했을 때 나왔던 이런 주요 패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알트들이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때는 장투를 하고 싶은 코인들 잡아놓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다음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장투할 만한 코인들로 딱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항상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좀 뭔가 내가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뭐 멤버십이나 선물방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